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월 9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미국과 상관없이 요즘에 계속 좀 견조한 모습인데, 오늘도 뭐 제가 지금 아직 이제 장 끝나려면 30분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은 오늘 어쨌든 뭐 위아래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뭐 유리기판 관련주가 막 급등하면서 좋았고, 하이닉스 급등하고, 삼성은 좀 빠졌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정리해드리고, 오늘 일단 이제 미국 증시 마감 상황하고 환율이 상승하면 왜 안 좋은지 요 보고서 보시면 여러분도 명확히 아실 거예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요즘에 얘기 계속 나와서 그 유망 품목하고 일론 머스크가 CES 인터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S26의 블랙 PDL 요거 한번 설명해드리고, 요거 덕산 네오룩스가 만듭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어제 나왔던 뉴스죠. 싱가포르 어제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막 급등했던 이유예요. HBM 공장 짓는다 새로. 그래서 테크윙이나 이 한미반도체가 또 마이크론 공급사다 보니까 수혜가 예상되고, 미국 AI 칩 수출 통제 전 세계로 확대한다. 한국으로 확대하는 건 아닙니다. 스마트폰 이고환신 영향, 미국 시장 이거는 이제 2차 전지, 뭐 데이터 센터 얘기 이거는 보고서로 나온 거고, 기업은 현대 GF홀딩스, LG전자, PSK홀딩스, S51 펌텍코리아, 전자공시는 APR 103, PSK 공시가 있어서 이런 내용들 한번 좀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는 젠슨항의 한마디에 테마주가 몰락했고요. 좀 걱정되는 게 그 양자 컴퓨터도 조금 이제 제가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왜냐하면 상용화는 너무 멀었는데 주가가 막 열 몇 배씩 올랐잖아요. 근데 저도 뭐 이렇게 될지 몰랐지만 젠슨항 한마디가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하루에 40%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냥 단 하루 만에. 그래서 어떤 ETF는 뭐 상장 폐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런던에 뭐 런던 금융시장에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뭐 아까 뉴스 잠깐 봤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어떤 뭐 양자 컴퓨터 관련된 뭐 ETF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오늘 달러 또 올랐고, 참 달러 지수 자꾸 오르는 건 부담되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소재, 헬스케어 산업재가 올랐고, 태양광, 풍력, 반도체는 많이 빠졌습니다. FMC 의사록이 공개됐고, 금리 인하 느릴 것 같아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명확히 공개가 됐고, 젠슨항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예, 한마디로 해보니까 그냥 투자 심리가 식었고, 트럼프 당선이 보편적 관세에 이제 부과하려고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 검토 중에 있대요. 참 굳이 저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는 뚜렷한 이슈는 없었고요. 예, 관망세가 짚었고, 다만 테마주가 몰락을 했습니다. 자, F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거의 모든 참가자가 인플레 전망에 대해 상방 리스크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물가 오를 것 같다. 금리 인하 횟수 줄여야 된다. 그래서 통화 정책 속도를 늦추자.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4번 할 걸 2번 하자. 이게 확인이 됐어요, 실제. 그래서 트럼프의 이민 및 무역 정책의 변화, 그러니까 이런 관세 정책이나 무역 정책의 변화가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다. 연준이 오늘도 트럼프 보고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이 생각보다 약하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더 많이 낮춘다는 얘기고, 강하면 금리 인하 안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의 정책이 약할수록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그죠? 당연한 거지만 그게 이번 연준 위원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물가 목표 도달하는데 시간 더 많이 걸릴 것 같다. 이 내용이고, 젠슨항 CEO가 폭탄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좀 무서운 발언했죠. 양자 컴퓨터 아직 멀었다. 아주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려면 15년이 걸린다고 하면 이는 빠른 거고, 30년은 늦다. 평균 20년 걸릴 것 같다. 근데 양자 컴퓨터 20년 후에 상용화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게티 컴퓨팅이에요. 예, 뭐 많이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 많이 샀던 기업이죠. 이게 주가가 거의 10배 이상 올라버렸죠. 단기간에 이렇게. 근데 이제 하루에 뭐 거의 30% 40%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의 윌러 이사는 근데 이분은 근데 또 비둘기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금리 인하할 것 같다. 이 윌러 연준 이사는 인플레 완화되고,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의 기존의 그 FOMC 의사로건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견이 엇갈리는 거예요. 이분 말이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분 생각은 금리 인하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내용은 뭐 이렇게 시장에 그렇게 먹히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빠졌고 브로드컴은 올랐고 마이크론 빠졌고 그리고 그 마이크론이 뭐 게이밍 칩 그 공급했다 엔비디아에 그 어제 젠스상이 그랬잖아요. 젠스상이 바로 수정했어요. 삼성이다. 삼성전자께 먼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실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마이크론 오히려 빠졌고 전기차주는 테슬라 빼고는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는 좀 혼조세였고요. 양자 컴퓨터가 이게 안 좋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온큐가 마이너스 39, 리게티 컴퓨팅이 45%. 예. 우주항공도 덩달아 빠져버렸어요. 요새 금리 오르죠. 저렇게 테마주 폭락을 하니 뭐 우주항공주도 언유주얼 머신 또 드론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제 연초에 많이 올랐던 이런 테마주는 다 급락했고 태양광 기업도 시티증권이 얼마 전에 다른 증권사가 또 긍정적인 의견을 올렸는데 시티는 또 안 좋게 쓴 거예요. 왜냐면 하루 걸러 하루 이렇게 빠지는데 뭐 태양광이 더 나쁠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뭐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는데 어쨌든 다시 좀 안 좋은 보고서 나왔고 주류효감 테마주는 다시 급락했어요. 모더나가 마이너스 9. 비만 치료제 관련주는 반대로 좀 최근 부진 딛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환율 상승 시 이제 국내 경제 파급 효과 분석인데 환율 상승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4대 물가 지수 모두 다 올려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수입 물가 요게 1,200원대, 빨간색이 1,200원대 환율이고요. 파란색이 1,300원, 1,400원, 진한색이 1,400원, 1,500원 환율이에요. 그럴 때 물가 지수 변화 추입니다. 이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1,400원 넘은 이 환율이 수입 물가를 이렇게 땡겨버리고요.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는 큰 차이는 없어요. 1,300원이나 1,400원. 수출 물가도 올립니다. 수출 물가 오르는 건 좋죠.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 비싸게 파니까. 그러니까 이 나머지 세 개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환율 충격에 제일 민감하다. 왜냐면 이제 해외에서 수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자재 수입 기업은 당연히 큰 폭의 즉각적 그 비용 상승 문제 때문에 위험에 직면할 수 있고 그리고 환율이 우리가 보통 오르면 수출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잖아요. 1,300원대 이하에서 환율이 오르면 좋대요, 그건. 근데 1,300원보다 높은 수준에서 환율이 오르면 역효과가 난대요. 오히려 제조업 생산은 더 줄고요. 수출이 1,200원, 1,300원 있죠. 이렇게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환율이 올라도 이렇게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 보이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생겨요.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하죠. 환율이 1% 상승할 때마다 예, 이렇게 오히려 수출이 꺾여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 근데 그 이유가 저렇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건 원화가 떨어지고 달러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신흥국의 소비가 약해져요. 달러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신흥국에 수출한 물량이 줄어버리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은 깨시면 좋아요. 무조건 그 환율 오르면 수출주 좋다. 이건 꼭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적정 환율이 있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는 줄고요. 금리는 높아져요. 이거 뭐 당연한 거겠죠. 환율이 오르면 물가 튀니까. 그래서 환율이 오를수록 파급 효과가 확대돼서 수입 물가 그러니까 1,400원대에서 환율이 1% 14원만 올라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예. 1,400원대 1%면 얼마죠? 예. 10%는 140원, 14원이죠. 14원씩 오르면 수입 물가가 무려 5%, 수출은 역성장, 생산, 소매 판매, 금리 오르고 좋은 게 없어요 도대체. 수출 물가 빼고. 그래서 1,500원까지 오르면 소비자 물가 7%나 오르고요. 수출 9개월 뒤 9% 감소. 생산 마이너스 9.3, 소매 판매, 금리는 올라요.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1,500원 넘어가면 증시가 또 부러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야 되고 연기금이 막고 있는데 그래서 좀 이해되시죠? 환율이 올라가는 게 적정하게 한 1,300원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1,400원, 1,500원 환율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수출한테도 악재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한번 요 그래프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미국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한다. 뭐 그건 다 알고 계시죠? 2030년까지 3배 이상 증가. 4대 데이터 센터 특히 여기 버지니아가 제일 핵심입니다. 전력 냉각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리고 2023년부터 30년까지 전 세계 수요는 연간 최소 19에서 27% 증가할 걸로 전망하고 있고 글로벌 데이터 센터 이게 가장 작은 범위, 중간 범위, 이제 높은 범위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만 잡아도 연평균 22%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51%는 미국이 차지하고 미국의 전체 전력의 8%를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차지할 거래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증가율 전 세계 51%, 미국, 그 다음이 중국. 예. 그리고 기존 데이터 센터랑 비교가 안 될 정도 전력을 엄청 씁니다. 전력 소비량은 오픈 AI 챗 GPT가 구글 검색의 6배에서 10배. 그다음 요게 이제 AI 서버 하나 이제 들어가는 렉인데 저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데이터 센터에. 저거 하나가 미국 120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전력 소모와 유사해. 저거 하나가. 그리고 요거 하나가 42억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요 캐비넷 하나가. 저거를 그 일론 머스크의 XAI 기업 있죠. 인공지능. 거기가 1조 원어치 샀어요. 저걸. 저런 거 앞으로 엄청 들어가겠죠. 여기 미국의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인데 여기가 버지니아죠. 여기 마이크로소프트나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요게 그리고 데이터 센터 밸류체이니까 요건 뭐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하이닉스는 HBM, 삼성이 안 들어가 있어요. 참 굴욕적인 거죠. 파운드리, 낸드, 뭐 네트워킹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고 하니까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변압기도 들어가 있고요. 송전 배전, 변압기, 저장 인프라, 예, 뭐 여기 LG엔솔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여기 포진되어 있습니다. 근데 AI 데이터 센터 핵심 네트워크 장비는 스위치 라우터라고 불리는데 이걸 시스코랑 아리스타 그 안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서로 칩끼리 통신 주고받거든요. 그걸 하기 위한 부품들이에요. 그래서 뭐 스위치는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엔비디아가 만드는 인피니 밴드는 좀 고가, 고사양. 이더넷은 범용제. 저 이더넷 하는 회사가 아마 브로드컴일 거예요. 그리고 인피니 밴드가 아마 엔비디아. 그래서 네트워크 반도체 스위치 내부에 이제 또 탑재되는 이 브로드컴이 만드는 것 같고 어쨌든 뭐 이더넷이 잠깐만요. 이더넷이 누가 만들어나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마 요 반도체는 브로드컴이 맞는데 저 스위치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가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무튼 이더넷을 아리스타가 만들었나? 아무튼 한번 제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섬유는 주로 일본 기업들이 몇 개 있고 뭐 미국 기업도 있고요. 이런 그 밸류 체인도 있다는 거 염두해 두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런 기업들도 있지만 데이터 센터 성장 계속 이어지고 이건 대세고요. 거기에 전력 수요가 많고 그 전력의 핵심은 LNG예요. LNG 발전소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이런 것들이 뒤를 바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했다고 하는데 예, 테슬라 옵티머스 4 누군가 무언가를 숨기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로봇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22 자유도 이게 손 DOF라고 하거든요. 자유도. 예, 이게 이제 사람 손과 얼마나 유사하냐인데 어쨌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유도를 갖고 있고 올해 몇천 대 앞으로 10배 늘려서 내년엔 5만 대 100만 대까지 갈 거예요. 원래 100만 대까지 가는데 17년 걸린대요. 2013년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나오고 17년 지나면 2030년입니다. 그때 100만 대를 예상해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근데 테슬라는 그걸 앞지를 수도 있는 거죠. 완전 자율주행 3개월 후에 인간 운전자보다 더 안전해진다. 우리는 이제 기하급수적이다. 우리는 평균 숙련 운전자가 경험하는 사고 확률보다 더 나은 확률을 달성할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AI랑 그 로봇 자율주행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갤럭시 S26의 울트라에 내년에 나와요. 그래서 갤럭시 S 내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예. 그 갤럭시 S26 울트라에 COE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소비 전력을 아끼고 투과율을 높이는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걸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적용은 이제 이번이 처음이고 COE는 OLED에서 디스플레이에서 편광판이 있거든요. 그거를 컬러 필터로 대체하는 거고 블랙 PDL이라는 기술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편광판은 이걸 빼게 되면 패널이 얇아져요. 근데 저걸 대면은 좀 두꺼워지죠. 그래서 소비 전력을 어쨌든 이제 낮출 수 있는 되게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색도 더 선명하게 표현되고 블랙 PDL은 패널 내부에서 빛이 반사되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그걸 쓰게 되면은 전력 소모를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칭해서 COE라는 이제 기술을 부리는데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가 하고 있고요. 원래 폴더블 폰에 21년도에 처음 적용됐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드는 요거를 그 갤럭시 S26에도 이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더블에서 기존 스마트폰까지. 근데 이제 BOE랑 중국 회사들은 일본 도레이랑 미쓰비시 걸 쓰고요. LG 디스플레이도 미쓰비시로부터 샘플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요게 블랙 PD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일반적인 PDL이고 이게 검은색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레드, 그린, RGB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RGB 요 이 각각의 색깔인데 요거를 이제 요 가운데를 검은색으로 바꾸게 되는 건데 이 PDL이라는 거는 레드, 그린, 블루 요 각각의 픽셀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빛이 나잖아요. 얘네가 서로 간섭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약간 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원래 투명색을 써요. 그래서 그냥 PDL이에요. 일반적으로 여기 투명색 PDL을 쓰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안 겹치게 하는 건데 블랙 PDL은 그걸 검은색으로 막아버린 거죠. 근데 원래 투명색 PDL은 도레이 첨단 소재가 독점인데 이 블랙 PDL을 덕산 네오룩스가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편광판을 없애버립니다. 기존의 편광판은 외부에서 패널로 햇빛이 들어오는 햇빛을 막아버려 가지고 야외 시인성을 개선시켜요. 대신에 빛을 50% 감소시킵니다. 햇빛을 막아서 시인성은 올라가는데 빛이 이제 그 50% 감소하니까 그럼 더 많은 빛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빛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이렇게 내야 되다 보니까 전력 소모가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좀 단점은 수명이 줄어요. 근데 블랙 PDL은 그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잖아요. 요거를 그러니까 얘는 빛을 막아요. 기존의 편광판은 빛을 막아버려요. 못 들어오게. 그럼 잘 보여요. 대신에 빛을 흡수를 못하니까 더 많은 빛을 내야 돼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력 소모가 많고 근데 얘는 아예 빛을 그냥 먹어버려요. 얘가 다 흡수해버려요. 그러니까 웬만한 빛을 흡수하고 편광판 역할도 대체하고 전력 소모를 줄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폴더블 폰에 이미 적용돼 있고 근데 이거를 애플도 탑재할 거고 갤럭시 S26 이제 스마트폰 울트라 최상단 모델에도 적용한다. 이러면 이제 덕산 네오룩스가 좋아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필요한지는 아시겠죠? 전력 오랫동안 사용하고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론이 싱가포르의 HBM 여기다 짓는데요. 우드랜드 요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싱가포르 우드랜드 지역인데 마이크론이 지금 그 싱가포르에 공장이 2개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 낸드 공장이에요. 이번에 처음으로 HBM. 그래서 의미가 다르죠. 10조 원 이상 투입을 하고 여기 27년에 완공되고 근데 대만에도 HBM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한미반도체랑 같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초청했다고 합니다. 협력사고 또 주로 납품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테크인 같은 기업들이죠. 자, 그리고 미국이 AI 칩 수출 통제한다. 그런 이제 기사 내용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AI 개발할 때 필요한 반도체를 동맹국에만 제한 없이 이제 공급할 수 있게 수출 통제 계획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안 남았지만 발표할 것 같고요. 국가는 3개 등과 소수의 미국 동맹, 우리 포함해서 한국, 일본, 대만 등은 그냥 무제한 공급. 뭐 우린 좋죠.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런 나라들은 이제 통제 대상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미국산 AI용 아예 수입 금지. 그 엔비디아가 좀 타격 받을 수는 있어요. 엔비디아가 좀 저사양 제품은 공급을 하는데 그것까지 막겠다는 것 같아요. 나머지 국가들은 상한선을 정해요. 안 주는 건 아닌데 너네 이만큼만 해. 그러니까 우리 이 정책은 한국한테는 되게 좋죠. 그래서 아마 10일에 발표할 것 같은데 엔비디아는 반발을 당연히 하겠죠. 중국 매출이 줄어드니까.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 보고서를 한번 몇 개 봐드릴게요. 요거 이제 이구안신 하잖아요. 이제 며칠 전에 한번 그 보여드렸죠. 중국이 보조금 주겠다.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사면 교체하면 이구안신 새 거 줄게. 헝겊 갖고 와라. 이거죠. 그래서 6천 위안 내내에서 최대 15% 그러면 하나당 500위안을 주는 거예요. 중국 스마트폰 판가가 2,700위안이니까 6천 위안 밑에 있는 거는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폰은 못 받아요. 아이폰 16은 6,599위안이니까 아이폰 16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보조금 받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화웨이랑 경쟁하는데 화웨이는 5,499에 받겠죠. 그럼 이번 정책의 핵심은 그 중국 스마트폰한테 좋은 거죠. 그럼 중국 스마트폰 부품사 대표적인 게 MLCC 삼성전기 패키지 기판 대덕 전달 심택이 수혜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도 이제 최근에 오늘은 좀 빠졌어요. 오늘 LG엔솔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주가 폭락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미국 국방부가 블랙리스트 등재를 했고, 예, LFP 그 중국도 이제 수출 안 하려고 그래요. 중국도 자기네 LFP 기술 같은 거 유출 금지, 수출 금지 이렇게 내리니까 미국과 중국이 알아서 서로 기술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한국 걸 많이 쓰겠죠, 앞으로. 그리고 파나소닉이 그 답을 보여준 게 이제 앞으로 중국산 배터리 소재 의존도 낮추겠다. 전 세계 1등이 중국이잖아요, 배터리 소재는. 근데 비중국산 채택하겠다. 그래서 나온 게 양극재 포스코퓨처엠, 동박 SKC,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이제 그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과 파트너십 맺어가지고 이들로부터 받겠다는 거죠. 그럼 이 기업들이 많아지겠죠. 중국을 대체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은 거죠, 이건. 그리고 테슬라 전기차 이제 4680 배터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조달이 되면서 투자 심리는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뭐 LG전설이 빠졌지만 뭐 어쨌든 지금 이미 2차전지 최악은 지났고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한번 중국을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산이 다시 좀 부각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데이터 센터 얘기했지만 이거 이제 KB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거 한번 어제 설명드렸죠. 아랍에미리트 부동산 보호가 200억 달러 투자한다. 어제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예, 어쨌든 미국 정부가 이런 거 투자할 때 이제 대출 보조금 세액공제 아마 제공할 것 같고요. 향후 10년간 핵심은 이거예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많이 지으면 전기가 어쨌든 많이 또 필요합니다. 예, 데이터 센터 40%가 전력 공급이죠. 그래서 조선주나 전력기기나 이런 이제 기업들이 계속 또 거기에 수소 연료전지, 예, 고체 산업을 연료전지, 뭐 SMR, 소형 모듈 원전 이제 이런 것들이 부상하겠죠. 네. 그리고 기업 분석 해볼게요. 현대 GF홀딩스는 현대백화점 그룹의 지주사인데 목표 주가 올렸고요. 핵심은 기업 가치 재고 계획 발표했거든요. 작년에 배당 수익률 올라갑니다. 점점 5% 이상이면 매력 있죠. 그래서 그 최대주주 지분율도 높아서 품절주 가능성도 있고 고배당, 저PBR, 자회사들 배당 확대도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LG전자가 좀 아쉬운 실적을 냈어요. 실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고 기대치도 마이너스 42 하회했고요. 가전이 좀 적자전환했고 물류비 부담이 있었고요. TV는 좀 괜찮았고 자동차, 전기차 부품이죠.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했고 BS 사업은 이제 뭐 에어컨이라든가 아니 뭐 PC 사업, 뭐 로봇 전기차 뭐 이런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로봇 전기차 그 충전 등 비용이 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BS 사업은 소비자 대상보다는 그 기업형 있죠. 기업 대상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적자가 너무 크게 났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인도법인이 상장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주주환원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기대해봐야 되겠고 물류비, 미국 보편관세, 신사업 여기 투자로 인해서 변동성 확대될 것 같다. 근데 오늘 LG전자 사장이 CES에서 뭐라고 했냐면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겠다고 했어요. 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하이젠 RM 같이 이제 그 회사가 원래 LG전자에서 나온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한번 움직였는데 어쨌든 각별히 뭐 이렇게 너무 급등할 땐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네, LG전자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성과 나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그리고 주가 싸고, 예, 그래서 결국 이익 성장이 필요하지만 지금 이익이 정체돼 있고 주가 싸니까 올라갈 재료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주가는 더 나쁠 건 없는데요. 그냥 횡보할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PSK 홀딩스는 실적도 좋고 HBM 그 마이크론도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고객사도 좀 많이 있고 아니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저도 마이크론도 공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혹시 제가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건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고객사가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주로 삼성에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로 아마 삼성전자에 예, 그 핵심으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HBM 후공정 장비 만드는 회사니까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 예, 앞으로 HBM 꾸준히 성장하니까요. 긍정적인 관점 뭐 조정이 나온다면 유지하시면 되겠고 SOL이 오늘 급등했습니다. 실적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올렸고 업황 좋고 배당 성장 밸류에이션 낮고
또 중국의 독립 정유사들이 러시아, 이란으로부터 싸게 받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줄일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캐나다 원유가 들어오거든요, 아시아로. 캐나다 원유는 싸요. 우리나라도 이제 아마 들어오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두바이유 대비해서 5달러는 쌉니다. 이런 것도 긍정적이죠. 그리고 샤인 프로젝트, 바로 원유를 이용해서 석유화학 제품을 바로 뽑아냅니다. 롯데케미칼이 하는 사업을 SOL이 직접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년 중반에 이런 사업도 부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이 빠졌고 악재만 가득한데 이제 나쁘게 볼 거 아닌가. 뭐 삼성전자랑 똑같아요. 치약 지났다. 그리고 펌텍코리아도 실적 좋을 거라고 하고요. K뷰티 뭐 이렇게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인데 어쨌든 핵심은 요겁니다. 사공장이 하반기에 완공이 되니까 7월에 요걸 통해서 매출 성장이 나올지. 그래서 자기 존재감을 계속 증명하는, 예, 회사 중에 하나고, 화장품 용기 회사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혜를 앞으로도 꾸준히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고요. 공시는 딱 3개 있습니다. APR 요새 뭐 주가 괜찮지만 약속을 지켰어요. 자기 주식 소각한다. 이거 한다 그랬죠. 그래서 소각 결정 내렸고 88만 4,335조, 전체 주식 대비 2.3%. 회사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긍정적인 거, 이게 주주환원 잘한다는 거, 이게 매력이고요. 그다음 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환원 잘하기로 유명한 기업인데 올해도 지금 25만 조 기존에 갖고 있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정해서, 원래 나이키 신발의 그 겉 표면 있죠. 이게 뭐죠? 그 합성 피어. 그거 만들어서 이제 공급하는데 뭐 실적도 괜찮고, 예, 주주환원도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PSK가 어제 베어링 자산 운용에서 이제 지분을 1%더 추가 확보했어요. 그래서 PSK는 뭐 워낙 우리 공부 많이 했던 기업이죠. 그 감강액, 웨이퍼에 바르는 그 감강액이죠. 예, 빛에 반응하는 그거를 나중에 없애야 되는데 그 없애는 장비가 바로 PR 스트립 장비. PR이 감강액이죠. 포토레지스트의 약자. 요거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걸 하는 세계 1위 기업이고, 요 회사 경쟁사가 중국 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중국 회사보다는 한국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PSK의 뭐 반도체 업황만 나중에 좋아진다면 더 좋은 그림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제가 오늘 좀 빠르게, 제가 좀 일정 때문에 좀 나가야 돼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아직 장이 한 10분 남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지금 바로 할게요. 예, 이제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인데 오늘 뭐 일단 외국인이 요즘에 좋습니다. 계속 사요. 완전히 바뀌었죠.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는 거 정말 너무 오랜만이고, 연기금하고 다른 데가 팔아도 상관이 없어요. 연기금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사버리니 돌아온 거죠. 연기금은 오래 많이 살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국인은 변수가 많지만 일단 들어오고 있다. 이게 좀 고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섹터는 오늘 유리기판, 그 SK 최태원 회장이 CES에서 젠슨항을 만나고 와서 다른 부스에서 지금 팔고 왔대요. 뭘 팔았는지를 이제 그 기사를 보니까 유리기판 팔고 왔다. SKC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근데 흥분하시면 안 돼요. 유리기판 관련주 당연히 공급을 했을지 안 했을지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말만 갖고는 알 수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유리기판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유리기판 관련주, 특히 대장주 SKC 이런 것들이 지금 갑자기 또 급등하잖아요. 이럴 때 또 일부 덜어놓으세요. 뭐 절반이라도. 그리고 또 나중에 조정 받아서 관심 없을 때 투자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편합니다. 예, 지금 이틀 동안 막 너무 급등했으니까 흥분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전선주 오늘은 LS 에코에너지가, 예, 급등을 했고요. 정유주 오늘 좋았고, 이노베이션도 요즘에 분위기 좋습니다. 로봇주 오늘 하이젠 RM 상한가 기업이 가버렸군요. 네, 각별히 지금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마치 뭐 지금 다 될 것처럼 막 올라가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심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MLCC도 오늘 좀 일부 올랐고, 뭐 근데 MLCC가 오른 건 아니죠. 모더나 관련주에선 파미스. 근데 오늘 ST팜이 좋았네요. 급등했습니다. ST팜이 독일 기업인가요? 거기랑 뭐 하는 것 같은데 미국에 이제 공장 짓고 아마 제휴 맺는 것 같더라고요. 뭐 기사를 좀 찾아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2차 전지는 뭐 강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안 좋습니다. LG엔솔이 급락해서.
바이오시밀러도 오늘 3천당 제약이 좋았고요. 대웅제약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OLED도 오늘 덕산 네오룩스 이제 뭐 왜 올라간지는 아시겠죠? 예. 반면 양자암호는 오늘 폭락했고 좀 당분간은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건설주도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그러니까 건설주는 1분기까지는 안 좋아요. 뭐 실적이나 이런 거는 좀 아직은 좀 시간 걸려요. 근데 이제 그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올해 좋아지니까 건설 경기도 점점 살아나고 그냥 금리 떨어지고 그다음에 원가율이 낮아지니까 그런 관점에선 중장 올해 봤을 땐 긍정적이다 보고 있고 통신 장비 좀 빠지고요. 초전자체도 오늘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성장주들이 좀 많이 빠지는데 이제 대표적인 테마주들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삼성 SDI도 같이 빠져버리고, 네. 영화 관련주도 오늘 좀 약간 일부 빠지고요. 그리고 한번 이제 오늘 삼성전자 좀 아쉽고 하이닉슨 급등 20만 원 다시 어렵게 넘었고 오늘은 기아가 좀 좋았습니다. 그 이노베이션 정유주, 예. SK 이노베이션 이제 2차전지 아닌가요? 2차전지 아닌 것 같은데요. 정유주로 분류가 된 것 같네요. 왜냐하면 SDI랑 LG엔솔이 폭락했어요. 과거 같으면 같이 빠지거든요. 근데 아니죠. 오늘은 반대로 급등했어요. 그러면 일단 시장에서 오히려 이노베이션이 SK ENS랑 합병하게 되면서 그 갖고 오게 되면서 그 약간 이제 에너지 기업으로 좀 바라보는 시각이고, 예. 당장 뭐 왜냐면 2차전지 안 좋으니까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주가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은 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올랐고 S51, SKC, 네, LS 일렉트릭, 전선, 뭐 변압기 뭐 이런 쪽 좋았고요. 예, 크게 빠진 거는 뭐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알테오젠 오늘 회복됐고 에코프로비엠은 좋네요. 그리고 바이오 일부 괜찮았고 JYP 좀 빠졌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은 좀 기업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ST 팜이 급등했고 ISC 조금 쉬었습니다. 유리기판 많이 올랐고 로봇주 하이젠 RNM이 이제 올라오면서 시총이 많이 올라갔고요. 이 로봇주죠 SPG도 급등을 했습니다. 펌텍코리아 급등을 했습니다. SKC부터 뭐 오늘 유리기판의 날이네요. 네. 엔진주 좀 올랐고요. 삼양식품, 전고체 배터리. 반면 오늘 한우 시스템은 하루 만에 또 뭡니까? 다시 급락. 양자 컴퓨팅, ETF 급락했고 LG엔솔 2차 전지랑 테마주가 좀 약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로봇주가 강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양자 컴퓨팅 이쪽이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52조 신고가 기업인데 오늘 이제 제닉이 좀 눈에 들어오고요. 제닉도 한참 빠졌죠. 그랬다가 이제 바이오던스 아시죠? 요거 예. ODM 회사인데 오늘 급등해서 신고가. 동성화인텍도 신고가를 냈습니다. 파크 시스템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기업 중에선 신고가가 이런 기업들이 좀 일부 났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드렸고 이제 동시효과니까 아마 이대로 끝날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 시장 견조하니까 뭐 한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고 미국과는 좀 별개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미국이 여기서 가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위를 열기가 그렇게 본다면 한국 시장도 2,600으로 팍 가기보다는 좀 버벅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500 이하에서 부담 없이 비중을 늘리시면 좋을 것 같고 2,500 이상에서는 좀 속도 조절할 수는 있다. 그러나 못 오른 기업들은 뭐 상관없이 뭐 좋은 자리면은 뭐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고 각별히 주의하실 건 너무 많이 올라간 테마주는 좀 주의하자. 네. 그리고 그들이 조정받을 때 뭐 이렇게 흐름 보고 투자를 하셔야지 뭐 너무 오르는 거 쫓아가는 건 여전히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로봇주가 좋았고요. 그리고 로봇주와 이제 일부 그 바이오주들 일부 좀 올랐고 자동차 올랐고 HBM 관련주가 오늘 좀 일부 상승하는 예,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그리고 에너지주 예,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정유주가 시장을 또 이끄는 모습도 나와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